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도 늘면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부양가족들의 부담이 큰 가운데 특히 노부부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치매가 심한 남편을 돌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황순천 씨. 황 씨 본인도 60을 넘긴 나이지만 생계를 꾸리며 남편을 간병하느라 자신을 돌볼 틈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적극적이었던 황 씨지만 때로 사회적 편견과 외로움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환자 데리고 산다, 고생한다, 힘들다 하면서도 다 뒤에서는 시끄럽다. 진짜 이게 가슴이 아프고 죄인같이 살아 항상. 한때 우울감을 겪었던 황 씨는 2년 전부터 성동구 치매지원센터의 소개로 우쿨렐레 수업을 받으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남편도 황 씨의 연주와 노래를 들을 때면 안정을 찾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저희들과 건강해야 환자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치매 환자는 점차 증가해 2012년 54만여 명에서 올해 72만여 명까지 늘었고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에는 특히 황 씨처럼 자녀가 독립한 뒤 노부부끼리 지내며 서로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치매 상담 콜센터 등에도 관련 지원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부양 부담감으로 가족의 우울감이 큰데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등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많이. 매일 외로운 홀로서기를 계속하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해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 가격이 비싸죠.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총 5,700여 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보조기기를 활용해 전공 공부에 한창인 신진희 학생. 신진희 학생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는 소형 카메라로 코드를 찍으면 책을 읽어주는 보이스아이와 문장을 기록하면 점자로 표시되는 한손의 포켓입니다. 한손의 포켓의 경우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지만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거의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점자책을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야 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런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것들이 좀 더 공부하는 면에서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송기우 씨는 좁은 스마트폰 대신 넓은 화면의 스마트 비주폰을 사용하면서 대화가 더 편해졌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거나 하면은 굉장히 돈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부담감 느끼는데 이러한 지원들로 인해서 제가 받게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도는 값비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구매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 등 그 유형에 맞는 98종의 제품을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총 5,7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54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대전역 앞에 이동약자에 대한 통행권 침해와 관련한 뉴스 전해드린 바 있죠. 해당 기초단체와 상인들이 이달 20일까지 이 불법 구조물에 대해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은하 기자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전역 서광장.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과 대전동구청의 합동단속이 지난 몇 개월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 지난 6월 20일까지 노점상 철거를 약속했지만 불법 노점상들의 거짓말과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연일 30도가 웃도는 폭염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볼일 보러 나오다가 보니까 너무 노점 상인들이 많은 데다가 또 이렇게 길 가다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비켜달라고 하면은 좀 짜증내는 소리로 노점상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교통약자들은 통행 권리를 빼앗긴 채 위험천만한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철거를 약속했던 철도청 및 동구청 담당자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두 기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동구청이 아니고요. 네. 대전역서 기간을 줬으니까 네. 그 안에 안 이루어진다면은 대전역서 뭔가 또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거기 이제 대전역 하는 거 입장을 들어야 되겠죠. 노점상들에게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한 철도청 관계자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동구청과 철도청은 대전역과 인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은아입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척수장애인 욕창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척수장애인의 욕창을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이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욕창 예방 기술 지원과 전문 병원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한 보험 비율과 기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참석해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회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대전 엑스포 시민공원에서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2017 대전 투게더 위 워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 슈퍼블루 캠페인의 하나로 참가자 전원이 3.5km의 코스를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고흥길 회장은 이번 걷기 대회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의 의미를 잊지 말고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서울 상암 월드컵 광장에서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이 현장 중심 복지 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차량 3대를 지역 3개면에 전달했습니다. 의성군은 안개면과 봉양면, 단촌면 3개 면 단위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차량을 전달하고 맞춤형 복지팀이 방문 상담과 긴급 지원 등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성군은 방문 상담이 잦아짐에 따라 위험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했습니다. 한편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복지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 고령 친화 마을을 만듭니다. 일명 카네이션 마을인데요. 어르신들이 언제든 일할 수 있고 노년 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카네이션 마을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주거 안전이 핵심입니다. 도는 다음 달 7일까지 도내 마을 한 곳을 선정해 연 140명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어르신 30가구 주거 안전시설 개선, 어르신 우선 주차장 50면 설치,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벌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관에 노노 잡센터를 설치합니다. 어르신 5명을 취업알선 인력으로 활용해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재능기부 사업은 사물놀이와 난타, 건강관리, 음악공연, 임의용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바리스타와 조리사 등 기술 자격증 소지 어르신들의 전문 직종 창업 등을 통해 연간 1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활사업단에선 어르신 낙상 방지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어르신 30가구에 안전 손잡이와 화장실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어르신 우선 주차장 50면을 설치합니다.
좀 더 촘촘한 그 노인복지를 투입해서 어르신들께서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델 개발을 한번 하려고 한 겁니다. 경기도는 카네이션 마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4개 권역에, 오는 2019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으로 카네이션 마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G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다음 코너는 우리 사회에 힘이 돼주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모두의 비타민 함께 보시죠. 물론 내 제1 고향 독일이지만 독일 먼저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여기 오면 제1 고향 같습니다. 75살의 독일인 루미네 수녀가 유창한 우리말로 인사를 합니다. 환영 행사장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엔 고향집에 방문한 가족을 반기는 듯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릴 때 소녀님을 배우고 공부방에서 제가 9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미네 소녀님 처음 배울 때 제가 구구단이 생각합니다. 그 구구단 배우면서 제가 많이 또 혼나고. 루미네 수녀는 1972년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 1979년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잊지 못해 1989년에 다시 한국을 찾았고 허름한 판잣집을 구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3살짜리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12명이 루미네 수녀와 함께 먹고 자며 가족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루미네 수녀는 교사이자 엄마였습니다. 안산몰만 생각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억합니다. 루미네 수녀는 빛을 의미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백광숙이라는 한국식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불법으로 규정돼 2009년 남태평양 마셜군도로 선교 활동을 떠나기까지 루미네 수녀는 21년간 안창마을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루미네 수녀를 삶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하고 색다른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피닝 교실을 개설해 강사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스피닝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고 운동량도 많아서 운동의 효과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스피닝을 할 수 있냐고 놀라는 분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많은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02-880-0830에서 5로 문의하면 됩니다. 수정노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3일 1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는 합창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로사리오 합창단의 일부 공연과 에버그리스의 축하 공연, 지휘자 표창창 수여 후 합창단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창단원 권 씨는 합창 연습을 하면서 화음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공연을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년 동안 합창단을 이끌어온 지휘자 고 씨는 봉사를 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로사리오 합창단이 성남시 전역에 노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나눠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정노인 종합복지관은 로사리오 합창단이 성장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형 신규 사업으로 실버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 시내 공원과 놀이터의 환경 미화와 순찰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근린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버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서 씨는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투기와 비행 학생들의 공원 출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생활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은 나에게 드림 ING란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멘토 작가 4명과 교육 참여자 17명이 참여해 개개인이 꿈꾸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과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꿈꾸는 이상향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 각자의 꿈을 한데 모아 그린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라정식 멘토 작가는 전시가 관람객으로 하여금 흐릿해진 꿈에 대한 열정이 샘솟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문화예술 특화복지관으로 장애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전시의 장을 열어 작가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장애인복지관 02-560-8241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입양부모 10명 중 3명이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오해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입양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입양 사실 공개 시 방법 고민과 입양 인지로 자녀가 삐뚤어질까 두려움 등이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제14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는 음악회로 구성됐습니다. 정영석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출연진과 후원자, 관객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영주시에서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식과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호국 영령의 뜨거운 충정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 기념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4km 가족 걷기 등 다양한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마라톤 대회에서는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팬사인회와 가수 코리아나의 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와 도시락 배달 봉사를 펼쳤습니다. 또한 법원 직원들은 순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만나 6월달이 생신인 어르신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상남도가 현재 운영 중인 브라보 택시를 다음 달부터 114개 마을을 추가해 운영합니다. 아울러 경남은 택시 운송 사업 조합과 함께 베스트 브라보 드라이버를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브라보 택시는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1,200원만 내면 읍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며칠 전 그렇게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는 기온도 높지만 습도도 무척 높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기에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기온과 습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 같은 냉방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한 냉방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에어컨을 계속 틀게 되면 실내의 습도가 30에서 40%까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인후염이나 감기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또 실내 온도와 외부의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의 몸이 각각의 온도에 적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소화불량이 생기는데요.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이는 5도 이내로 조절해 주시고요. 실내 온도가 25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에어컨의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긴 소매의 덧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마다 5분 이상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병은 우리 몸이 허약할 때 쉽게 걸리니까요. 여름에도 꾸준히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체력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남부지방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